오늘 우리가 알아볼 인물은 현존하는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 무일푼으로 시작한 억만장자, 실리콘밸리의 미치광이 등 다양한 수식어들이 뒤따르는 인물입니다. 그는 테슬라, 솔라시티, 스페이스X의 CEO이자 우리에겐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 더 유명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1971년 남아프리카에서 출생한 일론 머스크는 현재의 그를 보고 예상되는 금수저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타인을 잘 지적하는 잘난 체하는 그의 성격으로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도 원만하지 않는 등 순탄하지 않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겼는데 몇 시간씩 책을 보는 독서광이었고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컴퓨터광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소녀는 12살에 블래스터라는 비디오 게임을 개발해 $500의 일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가 만든 첫 게임은 우주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그의 꿈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그는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학업을 이어갑니다. 와튼 스쿨에서 경제학과 물리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 대학원에 진학하였지만 입학과 동시에 바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인류에 대한 원대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던 그는 그의 인생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으로 인터넷, 우주,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결국 그는 국가 규모에서도 시도하기 어려워 포기한 사업들에 과감히 투자하고 이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현재에도 그의 사명감을 실행으로 옮길 여러 회사들을 직간접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첫 번째 회사는 스탠포드 중퇴 직후 아버지에게 지원받은 $28,000, 약 3천만 원으로 동생과 함께 설립한 집투입니다. 집투는 기업들조차 본인의 사업에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던 인터넷 초기 시절 오늘날의 네이버 맵과 장소 소개 어플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작은 부족으로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거나 근처 체육관에서 샤워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와중에 그의 에너지를 높이 평가한 투자자들이 회사에 자금을 대며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성장 과정을 거쳐 $3억 7천만 달러에 매각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집투를 매각하기도 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는데요. 집투 매각과 동시에 금융 신생기업 X.com을 설립합니다. X.com은 온라인 동거래 기능이 없던 당시에 최초 인터넷 상거래 결제 서비스를 실행시킨 회사입니다. 이후 경쟁사와 합병을 거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늘날의 페이팔로 사명을 전환하며 2002년 이베이에 매각되어 오늘날까지 가장 대중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페이팔 초창기 멤버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등과 같이 매우 유명한 신생 기업을 세우게 되고 현재에도 페이팔 마피아로 불리며 실리콘밸리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머스크의 행보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경영자로서 직원 및 이사진과 불화를 겪기도 하고 비난을 받으며 본인이 설립한 회사에서 CEO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개인적인 고난들은 머스크가 그저 한 명의 엔지니어가 아닌 회사를 총괄하는 경영자로서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매각으로 머스크는 $1억 7천만 달러를 손에 넣으면서 3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억만장자에 등극하게 됩니다. 인터넷 사업 성공 후 다음 단계를 고민하던 그는 인터넷 산업에는 이미 인재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단순하게 명성과 돈을 쫓는 사업이 아닌 인류 미래를 위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우주와 청정에너지 사업에 도전합니다. 지구에서의 인류의 미래는 늘어나는 인구, 환경 파괴, 재난 등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하였고 인류를 다행성 거주 문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화성으로의 이주를 계획합니다. 그것이 바로 2002년 일론 머스크가 직접 설립한 전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항공기업 스페이스X입니다. 원래 머스크는 러시아 무기상에게 로켓을 구입하여 이를 개조, 운영하고 사업을 하고자 할 생각이었으나 러시아 무기상과의 협상이 불발되었고 그는 로켓 제작 방법을 독학하고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로켓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산업의 최대 걸림돌인 로켓 발사 비용을 낮춰 모든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로 비용 효율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재사용 로켓 개념을 개발하여 기존 우주항공 기업들의 로켓 제작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로켓 회수 방식을 연구하고 실제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로켓 발사가 성공하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있었는데 로켓 실험이 3번이나 실패하여 최초 목표 시기가 3년이나 늦춰졌고 엄청난 자금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결국 2008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팰콘 1이 궤도 진입에 성공하였고 이후에는 한 달에 1회 이상을 목표로 꾸준히 로켓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런 성공들을 기반으로 나사도 포기했던 화성 이주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 화성으로 첫 유인 우주선 발사 목표를 계획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100만 명을 이주시킬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 만족하지 않고 인류 미래를 위한 지구 보호 차원에서 석유 활용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전기차 생산 기업인 테슬라에 투자하였습니다. 기존 CEO의 경영 능력 부재로 테슬라가 위기에 빠지자 직접 CEO 자리에 안착한 그는 누구나 꿈꾸는 브랜드 이미지를 선보이며 하이엔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고급 사양의 스포츠카는 물론 일반적인 SUV와 세단을 출시하며 전기차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였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테슬라 자동차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기차 개발하는 데 멈추지 않고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무료로 건설하고 타 회사들의 전기차 생산을 도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자사의 특허를 모두 무료로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운송수단을 전기로 움직이게 하여 지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와 같은 지구보호 목적으로 2006년 일론 머스크가 아이디어를 내고 자금을 지원하여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일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태양광 개발 패널 보급회사 솔라시티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태양광 설치와 유지 보수에 집중하며 패널 보급에 집중하였고 현재는 비용 안정화를 위해 개발 납품 회사를 인수하여 개발부터 차후 서비스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터리 개발 및 생산에까지 참여하여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까지 대량 생산하게 되었고 이는 자동차 생산 대수 증가와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7년 교통체증에 진절머리가 난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직 엘리베이터를 활용한 3차원 도로 제작을 연구하는 보링 컴퍼니, 진공관 튜브를 활용한 초고속 기차 모노레일을 만드는 하이퍼루프 등을 설립하여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인 2018년 12월 18일 터널의 실제 구현 영상을 공개하며 세상에 등장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이오 인공지능 기업인 뉴럴링크를 설립해 두뇌와 결합하는 칩을 개발하여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 연구에 투자하는 등 인류 미래를 위한 그의 관심과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회사를 경영하는 일이 한 사람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의 근면성실함을 갖춘 철저한 시간관리 능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밝힌 그의 일주일을 살펴보면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LA에 있는 스페이스X에서 40시간 일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테슬라에서 42시간 일하며 일요일에도 반나절가량 인공지능 비영리 연구기관인 오픈 AI에서 업무를 봅니다. 효율성을 위해 스케줄을 분 단위로 설계하여 미팅을 최소화하고 이메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업무를 보는 와중에도 틈틈이 인터뷰, 국제회의, 모임 등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직원들에게도 본인과 같은 열정과 과다한 업무를 강요해 원성을 사는데 이는 머스크의 단점 중 하나로 뽑힙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일론 머스크의 뛰어난 집중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집투 초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몇 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에 몰두하거나 며칠을 같은 자리에서 잠과 일을 모두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집중력은 위기의 순간에 더 빛을 발하기도 했는데요. 2008년 그의 회사들은 성과를 내지 못해 자금은 바닥나고 아내와 이혼하는 등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위기가 최고조에 오른 시기에도
그는 이성적 태도와 집중력을 발휘해 극적으로 나사와의 계약을 따내고 추가 자금을 받아 목표를 실행해냅니다. 실제로 그는 구글 회장이자 친구인 세르게이 브린에게 회사를 매각하려고 법적 검토까지 진행하였으나 구사일생으로 자금을 얻게 되어 회사를 유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일론 머스크는 목표한 바가 있으면 이를 어떻게든 이루고야 마는 추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를 영업하기 위해 최상위권 항공우주학과에 직접 연락하여 졸업생을 알아보고 직접 일자리를 제안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2006년 스페이스X의 첫 로켓 발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테슬라의 전면적인 재설계로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는 시기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가지고 있던 계획을 추진하여 솔라시티를 설립하는 등 계획한 일을 어떻게든 추진하고야 마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머스크를 이 시대 최고의 혁신가로 만든 멈추지 않는 도전입니다. 그는 실패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오로지 실패를 통해서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며 끝없이 도전과 실패를 통해 혁신을 이룰 수 있음을 항상 강조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비난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는 우주여행이 현실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천문학적인 비용이라는 것을 깨닫고 로켓 발사를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만들고 1800년대에 이미 등장하였으나 상용화되지 못했던 전기차로 시장을 창출하였으며 돈값을 못한다고 인식되던 태양광 패널을 보급하고 이제는 교통체증까지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팰컨 헤비는 로켓의 일부가 다시 지구로 복귀하여 재사용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돈을 쫓는 기업가가 아닌 인류를 위해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되게 하는 혁신가입니다. Shut down. Gate separation confirmed. Central core respect slowed up. Behind is good. Central core side engines on power. Also good. Side boosters transonic. 일론 머스크의 성공은 그가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났거나 천재적인 기질을 타고나서가 아니라 계획과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끈기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처럼 될 수 없을지라도 누구에게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의 필수 불가결로 보이는 명문대와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길 또한 유일한 성공이 아니듯 우리나라의 청년, 학생들도 가능성을 위해 그와 같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지닌 인류애와 같이 세상을 좋게 만들려는 이타적인 시도들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여러 성공을 증명하였듯이 원대한 꿈을 키우고 본인에게 사명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후회하지 않게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